네, 오늘 회사란 무엇인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사는 다 부자잖아요?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이전에 했던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회사는 고객의 문제 해결 위한 일을 하는 기술, 시간, 협동력, 수행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관리자가 일을 나눠서 실무자가 수행하는 곳이라고 정의가 되었습니다. 또 돈과 사람과 땅을 구해서 그 일을 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회사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성과물로 받는 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회사가 가진 돈에 대한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들 같아요. 보통 세간에서는 회사는 항상 뭐 돈이 많다 또는 사업가는 항상 돈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회사의 경제 생활은 우리 개인들의 경제 생활과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산다든지 뭐 일을 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한테 투자한다든지 뭐 비용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이 정확하게 회사와 같은데 사람들은 회사가 나의 개인의 경제생활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회사에 들어오는 돈은 크게는 이렇게 내가 들어온 돈, 내가 투입한 돈, 그 다음에 내가 빌려온 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매출, 종잣돈, 자본금, 융자라고 부르죠. 근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내가 빌려온 돈, 회사가 융자를 받는 것은 일단 좀 얘기를 뒤로 빼도록 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도 결국 나갈 돈이어서 일단 내가 벌어온 돈과 내가 투입한 돈에 대해서만 일단 좀 얘기를 해볼게요. 회사에 들어오는 돈은 이런 깔때기를 이용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온 돈이 있고 남아있는 돈이 이 저수지에 이렇게 고여 있어요. 그 중에서 흘러나간 돈을 비용이라고 하고 그래서 회사는 이렇게 들어온 돈이 비용으로 나가고 남아있는 돈을 관리하는 정확하게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나가는지와 똑같은 그런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갖다가 우리는 현금 흐름이라고 부르고 현금 흐름은 들어온 돈, 나간 돈, 남은 돈을 정리한 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무제표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깔때기와 저수지를 조금 이해를 하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 100이 들어왔는데 50이 나갔다. 그러면 이제 50이 고여있겠죠. 회사에 100이 들어왔는데 150이 나갔다. 그러면 회사는 50 적자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적자, 흑자, 돈이 남으면 흑자, 돈이 더 나갔으면 적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런 그 저수지에다 돈 남기는 활동을 수십 수백 번을 반복을 해요. 수십 수백 번을 반복을 해서 이 고여있는 남아있는 돈이 플러스가 될 때까지 이 활동을 무한 반복합니다. 회사는 참을성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활동을 똑같은 물건을 100번, 1000번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나간 돈을 최대한 줄이고 남아있는 돈을 더하기로 플러스로 그래서 이 저수지를 크게 키우는 게 회사의 기본적인 현금 흐름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 남아있는 돈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어디에서는 뭐 잉여 현금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뭐 사내 보유금이라는 용어로 회사의 저수지가 엄청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걸로 엄청 많은 현금을 갖고 있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돈은 그냥 있지 않아요. 그 돈은 다시 그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다시 지출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사무실을 보수한다든지 공장을 유지 보수한다든지 서버를 증설한다든지 뭐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신작 게임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일에 우리가 아까 본 이 남은 돈이 지속해서 쓰여요. 그래서 이게 계속 남아있는 돈이 아니라 이런 활동에 계속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은 당장 나가지만 이거는 당장에 나가는 단기 현금 흐름에 영향을 끼치지만 영업 성적에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어서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거 이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김치를 만들면서 그거를 한번 알아보죠. 더 자세히. 김치 만드는 회사가 김치를 수십 번 수백 번 만드는 일을 반복해서 천에 들어온 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나간 돈 900을 썼습니다. 그럼 남은 돈 100이죠. 아, 잘했네요. 이게 100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온창고가 고장이 났어요. 냉장고 배추라든지 뭐 재료를 많이 저장하기 위한 저온창고가 고장이 나서 수리에 200이 들어갔어요. 좀 슬프죠. 그러면 일단은 표면으로만 보면 회사는 들어온 돈이 1000이 들어왔고 나간 돈이 900이 나갔습니다. 남은 돈 100이 남았어요. 아, 그러면 제품 팔아서 돈이 많이 남았네. 회사 잘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보통 사람들이 회사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개념의 시발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현금 흐름을 한번 볼게요. 들어온 돈은 1000이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김치 만드는데 재료 사는데 900이 나갔고, 아까 냉장고 고치는데 200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거 합치면 1100이죠. 그러면 1000에서 1100이 나갔으니까 100이 된 거예요. 그럼 회사는 100이 남은 줄 알았는데 이거 장사를 하고 끝나고 보니 오히려 현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번 돈 100이 냉장고에 200이 들어간 거고 100이 들어간 거고 나머지 100을 회사가 어디선가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회사는 은행에서 빌려오거나 제3자에게 빌려오게 투자를 받게 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회사에 남은 돈이 계속 회사의 자산 유지라든지 영업 유지에 계속 투입이 된다. 그래서 머물러 있는 돈은 없다. 회사에 이 100이 결코 100이 남았다고 해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회사에 남은 건 이 현금이 아니라 요 1000의 현금을 창출할 능력, 제품을 팔면서 받을 수 있는 현금,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00을 순수하게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그 현금 창출 능력이 남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회사의 경제 생활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게임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한전 같은 회사들, 그 다음에 크래프톤, 넥슨 이런 회사들 있죠. 거기는 하나만 회사가 게임이나 사업이 대박이 터지면 영업이익률 1000을 팔면 500이 남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사실 그 업종들도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들어갔어요.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게임을 개발하는데 몇백억이 투입이 되고 그 게임 몇백억짜리를 1년에 몇십 개를 출시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대박이 나면 나머지 들어간 돈을 다 커버하고 남는 거예요. 인프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한전이 새로 전력망을 까는데 20조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20조를 쓸 수 있는 설비가 예를 들어서 50년 쓸 수 있다고 하면 50년 동안 계속 유지보수만 하면서 그 현금 매출을 일으킬 수 있죠. 전기 사용료를 받으면서. 그래서 그런 예외가 있다는 점. 하지만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 회사의 돈은 벌어온 돈, 투자한 돈, 빌려온 돈으로 구성이 됩니다.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나머지는 회사의 사업 유지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남아있는 현금이 아니라 현금 창출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